모든 일선을 뒤보시고 참석해 주신 하나님 예산을 시작한 군수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맡아서 의장님들 또 각 사회단체 성민들 그리고 축협 와수 농협 이 홍천과 하루도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이 지역을 오늘까지 보여주신 선배 지도자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선봉 군수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몇 번씩 사무실 빌려주는 걸 임대료라도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한 번도 작년 것도 안 냈어요. 이번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나를 갈고기 인구가 안 그런 건지 내가 이번에는 좀 따져볼 그런 작전입니다. 밖에는 아까 이제 본사 후보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10배 이상의 저 길건너 쪽에서도 헌원을 보내고 홍선봉 후보의 개소식을 축하를 해주시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선거법상에 그 이상 모실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오늘도 또 이렇게 마음을 드시면서 잘 해주시고 끝까지 계신 이번에 진행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홍선봉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산군의 도의원 보면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선도할 때는 그냥 주먹 보시고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저는 중앙당의 선거를 책임맡은 사람 또 총장으로서 3672명이라는 전국의 후보를 어떤 기준점 이시 뽑아야 끝나고 나서 거기 시비를 들거니까 서오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덕성으로 깨끗한 사람을 저는 1번으로 봤습니다. 도덕성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지역에 일꾼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그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행정 능력. 세 번째는 정책적 능력이 있느냐는 걸 봤습니다.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민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예산입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맨날 거짓말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돈 안 들이고 그냥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네 가지 기준점을 놓고 사실은 이번에 공천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님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 의원님, 이 본의원님들도 거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들, 행정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렇다면은 저는 아주 예산군의 후보들을 양심껏 저는 1등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갖고 공천이 됐다는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선봉 군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군수님이 상당히 오해로 있는 것이 있는데 감정을 오늘 풀으십시오. 오늘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면은 홍선봉 군수가 4년을 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예산 군수는 저는 평가 중에 제일 먼저 평가가 행정력이 있어야 된다. 행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산군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산군을 맡아서 뭘 갖고 국민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군을 맡아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6월 13일 선거에 예산군의 군수에 누구를 찍느냐 하는 것은 이런 선언 얻을까지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정치적 소신이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것인지,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정체성도 없고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 지역의 단체장이 된다든지 지자체장이 되면 그 지역은 저는 시대의 역행하는 그런 군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 예산 국민들이 나름 아름아름 다 알고 계시면은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놓고 군수를 뽑는 것이 저는 군수를 잘 뽑는 일이 아닌가, 이런 감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제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럼 황선봉 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언론인들 몇 분이 계신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이 사회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이 한국 매니페스토라고는 실천하는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아까 조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정책적 구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놨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가, 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우리 예산군이 A등급을 맞을 수 있는 황선봉 군수의 평가다. 이거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걸 평가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남의 얘기 듣고 또 말 한마디 옮기는 것은, 그거는 주관이 없는 우리 예산군을 발전할 수 있는 전 시민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 매니페스토에서 이번에 A등급을 맞은 황선봉 군수에 대한 평가는 저는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제가 공개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4년간 민선군수 6기 공약 사업으로 10개 큰 공약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실천 방안을 90개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매니페스토 여기에서 평가가 90개 중에 88개를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88개. 그래서 A등급을 맞은 거예요. 이게 전국입니다. 뭐 여기 충청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97.8%라는, 아마 예산군 역대 또 충청남도 대한민국에서 A등급이 이렇게 98%까지 97.8% 맞은 역대 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군수로 인정받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좀 높은 평가를 받았냐. 우선 군 청사, 윤봉길 체육관, 노인 종합복지관, 보건소, 이 대규모의 건립공사를 원활히 추진해서 완공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기 군수님들 계시지만 다 의욕과 꿈과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못해서 지금껏 조금씩 미뤄오던 것을 황선봉 군수가 마무리했다는 것은 전 대단한 평가하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 채무를 하나도 없이 빚을 다 갚았다. 이거는 말은 쉬워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결핍, 공경을 하게 하고, 그리고 헛돈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밥 10,000원짜리 먹을 땐 5,000원짜리 먹어서 시범을 보이고, 이런 고통과 그리고 이런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군의 빚을 갚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전 재정의 운영이 전국에서 A등급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쓰는 돈, 그리고 투자할 생산비,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군수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쓰기만 하고 자원이 없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빚지는 거고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A등급을 맞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사랑 장학금 100억을 목표 달성을 해서 지금 100억이 장학금으로 준비가 되니까 이것도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 100억이지 100억이 어떻게 쉽게 모아지겠습니까? 자기 아는 분들, 지인들, 동창들 전부 전화해서 이렇게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같이 나하고 밥 먹는 그 돈보다는 여기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10만 원, 5만 원치가 들기로는 많은 분은 100만 원 이런 분들을 군수가 연락하고 만나서 100억이라는 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높은 목표 달성에 성공을 한 사례가 그다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군은 65% 정도가 농업군입니다. 농업군. 그러면은 여기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마련해놔야 가격이 떨어질 때는 보전을 했고 더 올라가면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안정기금을 50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안정기금 50억을 목표로 달성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골목골목 저 자연불하게 어르신들이 택시를 한번 타기 위해서는 그걸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김택시 운영이라고 해서 이 성김택시 전화만 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요거는 사람들에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성김택시 제도가 이제 조금은 미약해지면은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를 해서 우리 예산군 불하게 하나씩 비상망을 연락해서 언제든지 택시가 필요하면은 연락하면은 쏜살같이 가서 그 행선지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이 승진 택시 운영 제도 이것이 지금 시작을 해서 아직 큰 정착을 못했지만은 그런 대로 많은 분들한테 아주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흥선동 군수가 큰 차원에서 10가지 중에 아마 80% 정도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면은 저는 뭘로 보든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군 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는 참으로 알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좋은 노른자 가운데에 내 땅을 사놓고 그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 전체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 예산에는 충남방적자리가 그렇습니다. 개발을 못했습니다. 충남방적의 그 사주가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군수께서 충남방적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한 장본입니다. 여기는 진짜 박수 좀 크게 한번 주십시오. 충남방적의 전체에 지금 3분의 1 정도가 기업이 들어오고 곧 2단계로 다시 또 기업이 후속 조치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웃 간에도 아는 친인척 간에도 전 자신있게 양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그런데 뭐 그런 거 군수님 대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올곧게 양심적으로 이러신 것처럼 하시면은 우리 예산군은 더 좋은 발전한 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 주실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신창에 와 있는 서해복선 고속철도 이거 틀림없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신문이 기냐 아니냐 논쟁을 하는데 참으로 저는 한심스럽게 짜깁니다.
국가가 들어서 예산을 오고 결정에 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건 뒷다리 잡는 것이지 아무런 거는 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틀림없이 2021년에서 20년 사이에 개통이 됩니다. 올해가 2018년 아닙니까? 2년 반 정도 있으면은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신청에 있는 것이 예산 홍성 보령까지 1단계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하수구 자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시간 걸리는 서울거리가 이제 53분이면은 서울을 왕래합니다. 어르신들도 2시간 걸리던 서울을 53분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서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예산군 참으로 행복스러운 것은 서해복선 고속철도라고 이게 삭교를 거쳐서 통성이 종점인 역사적 사업이 또 하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2개의 철도가 생깁니다. 수도권 전철 서해복선 고속철도 상상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우리가 53분에 1시간 이내에 타고 왔다 갔다 해야 그때서 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우리 예산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염려했던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가 예산에 지금 SOC, 철도사업, 도로사업을 17%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에 유아 쪽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인맥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100명이 움직일 때 거기서 생기는 민요 그리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유아 쪽, 복지 쪽으로만 이걸 너무 국가의 17%를 돌리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러니 1000m 하던 거면 800m 하고 800m 한 거면 600m 하고 조금씩 줄여서 국가 소위 엔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지 이렇게 27%, 17%, 20% 전부 잘라놔 버리면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아마 요번에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살려놓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하고 보니까 국가 산업이 너무 중단되는 일은 안 되겠다 해서 고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은 시간 지루한 것 같아서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군의 기후변화 대책이 지금 사실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비가 오면은 홍수를 가고 비가 안 오면은 가물어서 농사를 못 짓고 산업이 중단되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주보에 있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4대강의 공주보에 있는 물을 예당저수지로 도수로 사업으로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올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예당저수지는 물이 항상 80%가 차 있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이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아무 걱정 없이 항상 물을 보존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가정용수도 쓰고 공업용수도 쓰고 산업용수도 쓸 수 있는 기틀 기반을 잡아 있는 데가 예산입니다. 물은 모든 차원의 생명력 아닙니다. 거기에 3번씩 실무자를 만나고 국회 예산을 또 따기 위해서 군수로서 활동하고 계셨던 우리 황선봉 군수의 노력이 지대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군수가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예당 저수지는 이제 관광, 레저, 스포츠, 먹을거리, 볼거리가 함께 있는 예당 저수지 수변 개발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이 부분을 서해안 소위 6개 군을 시군을 함께 어우려서 하고 있는 그
서해안 일대의 관광사업 자원 계획이 정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안 됐습니다. 두 번째 해가지고 그게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당 저수지는 지금 물러미 공사를 지금 농어촌공사가 11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건 지진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튼튼한 그리고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예당 저수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 볼거리, 길거리 중에서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만듭니다. 거기는 이제 레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이나 그리고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또 복합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도 직거래 팔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그 옆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예당 저수지는 단순히 물만 가둬놓고 농사 짓는 저수지가 아니라 복합 영농, 복합 관광, 레저, 스포츠까지도 함께 어우러지는 예당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황선봉 군수의 계획이고 저 또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황선봉 군수께서 국비 확보를 이런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66개 사업에 1조 1261억 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라고 특별 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 12개 사업에 4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도청 소재지 군으로서 대한민국의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군수, 그게 예산군이 발전하는 사람을 키우는 전 그런 선거가 6월 13일 날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포에 가보시면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보성초등학교, 덕산중학교, 고등학교가 새로 이전을 해서 초등학교 보성은 3월달에 개교를 했고 그리고 내년 봄에 덕산중학교, 고등학교는 개교를 위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배우게 되고 거기에 집을 가져야 되고 통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산군의 내포 안에 예산군의 부가가치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총 601억 들어서 결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균형이 좀 안 맞는다고 하던 내포의 균형이 저는 보성초등학교 그리고 덕산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서 600억을 투자하고 학생들이 거기 450명이 함께 어울린다면은 이것이 나는 내포를 예산 쪽에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제가 알기로 2번 그리고 기자대 1번을 찾아와서 노력했던 우리 황선봉 군수의 상당한 힘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청 소재지에는 이 비행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시군. 근데 충남은 이 비행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을 제가 만들어서 예산통으로 충남도청이 온 건데 이걸 할 때 이걸 빠쳤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2년 있다가 해미 공군 비행장을 민간 비행장으로 함께 쓰게 만들어서 충남도민도 일본 가고 미국 갈 때 여기서 타고 여기서 가고 또 여기서 내려야지 왜 인천공항까지 가고 부산까지 가느냐. 그래서 이게 설득돼서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비 3억이 올해 나와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산은 수도권 전철이 내려오고 서해 곡선 고속철도가 오고 그리고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청은 우리가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마음으로 또 현실 상황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시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너무 엄청난 걸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될까?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생각이나 이런 근성을 빼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또 인터넷에 들어가고 또 국가예산 체제비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질 않고 그냥 남 얘기 한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난 예산 발전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는 한 정당의 총장을 맡아서 이번 선거를 이끌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어려운 것은 내 고향 이 충청남도에서 충절의 고장에서 도덕과 윤리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있으나마나하게 만든 이 안타까운 소위 미투 사건은 저는 두고두고 국가의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권력이 여성을 농락하고 그리고 여성을 돈으로 매도하고 팔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충남의 도지사가 7년 동안 한 기록이 우리가 다 알고 세상이 깜짝 놀라고 있죠. 이런 정도로 세상을 망가뜨리고 도덕 윤리를 깼다면 그 정당의 도지사 후보를 출마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정치예요. 우리 만약에 한국당에서 그런 엄청난 도지사의 행적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총장으로서 이 충청남도의 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난 살아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얼굴을 들고 도지사를 냅니까? 뭐를 잘했다? 여성 상위시대, 여성 인권, 말로는 그래놓고 여성을 이렇게 짓밟고 돈 몇 푼 권력으로 여성을 농락해도 됩니까? 이 충청도가 가장 충절의 고장이고 양심이 있다는 이 바로 충남이 그런 도지사를 우리가 7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 그러고서도 무슨 얼굴로 민주당의 도지사로 나왔다? 얼마나 도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6월 13일 여러분들이 고유한 한 표 한 표에 선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선거 말고 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야 신문이 안 나, 방송이 안 나, 검찰, 경찰 수사가 이상하게 돌아가. 우리는 내 몸 하나 지키듯 유일한 나의 주권 투표장에 가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전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혹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루킹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에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두루킹. 간단히 얘기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그것도 가공인물을 몇만 명씩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여기 우리 대선배님들 계십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70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가공인물을 만들어 놓고 여론 조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이 이렇다, 우리를 따라라,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들 이미 신문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선수 5명 보내고 북한에 응원단 체제 홍보단은 3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있는 양심들이 야, 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냐 평창올림픽이냐 선수는 몇 명 안 되는데 홍보 체제단만 여기 대가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들쑤시고 다니고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이 이렇게 우선하고 있는 이걸 보고 한심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댓글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평양올림픽 평창을 평양을 오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당의 사람들이 한동안 그 여론이 몰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드림평을 잡고 보니까 이 자식들이 그 모자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당이 선거차 조사에 다 빠져나왔잖아요. 이놈들이 만들어놨어. 국민 여론을 반감을 시키고 이렇게 9만 명이 지금까지 나타난 게 그렇습니다. 9만 명 댓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터치한 사람들이 210만 명. 그걸 보고 동요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었다면 4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드림킹 사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안 들으니까 특검을 하자. 그런데 이번 추경과 특검을 맞물려서 가까스로 산고 끝에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특검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의 김경수라고는 경남도지사 예비 후보, 나는 들을 금도 모른다, 느릅나무가 어디 그 사무실 간 일도 없다, 전화한 일도 없다, 이렇게 변명했는데 다 하나하나 수치가 밝혀졌잖아요. 후원금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밥까지 먹었잖아요.